김정은이 예전에 약 140kg 정도 나갈 때 당시의 모습으로 환원된 듯한 더 뚱뚱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복강경 위절개 수술까지 했던 김정은. 그러나 최근에 살이 엄청 불었고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약 120kg에서 130kg, 예전 140kg 체구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위원회 비서국 회의 참석이나 8기 5차 전원회의 마이크가 있는 주석단 연단으로 걸어가는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걸 보게 되면 정말 몸집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배가 엄청 나왔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소식들이 요새 김정은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과음을 폭주를 해서 저렇게 살이 또다시 찐다. 현성울과 함께 자주 마시고 있기 때문에 현성울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김정은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즉 이제 살도 찌게 된다면 그야말로 김정은은 복강경, 위절개 내시경 수술을 했던 그것도 아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가 아파서 위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과 절개 수술은 다르다고 합니다. 위암이라든가 위를 통째로 잘라내서 이 식도하고 이 대장, 소장하고 같이 연결시키는다면 이거는 정말 많이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소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이나 대장이 위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일부 절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또 과음을 하거나 폭주를 하게 된다면 금방 위가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는 소견입니다. 북한 김정은 주위에 있는 간부들, 특히 조영원과 같은 여우죠, 불려우 같은 이런 자들이 오히려 김정은이가 죽기를 바라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계속해서 과음을 하고 폭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성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제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 내보낸 건 2번 김정은을 죽이는구나 똑같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황당한 김정은의 정치가 노동신문과 그리고 모든 언론에 도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황당한 정치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북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 김정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알면서도 모른 채 한다면 간부들이 이런 활용을 하거나 이런 선전을 하자고 노동신문이나 언론 매체 공개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 야, 이건 절대 하지 마라. 이거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이런 법도 한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이나 하듯이 자기가 인민을 위해서 이민위촌이라는 그 정치를 실행이나 하듯이 뽀조시 약품을 들고 그것도 벌써 첫 번째도 아니죠. 한 번 써먹었죠, 여러분. 비상방역 때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김정은이 바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60만 명이 하루에 39만 명이 걸리자 이것을 공개했고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나가기 때문에 공개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개를 안 하게 되면 김정은 너는 도대체 뭘 하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자기 집의 보안의 상비약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일반 주민들, 일반 간부들도 이제 그런 상비약조차 없습니다. 특히 간부들, 우리로 말하면 차관급 이상, 북한에서는 부상 이상이죠. 상이나 부상이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나 차관급이고 당정이 부장, 부부장 그리고 당정이 과장까지도 가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최고 좋은 169 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종일, 김정은 그 일가 칠척들만 갈 수 있는 병원이 바로 봉화진료소입니다. 여기는 당전의 정치국 위원만 가지 가족들은 가지 못합니다. 제가 93년도 1월 달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광성산 총리였는데 그 총리가 당전의 정치국 위원이고 총리였죠. 총리였기 때문에 봉화진료소에 총리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 총리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병동이 있고 정치국 위원들이 가는 병실들이 있는데 이 병실하고 김일성, 김종일이 진료받는 진료병동이 따로 있고 총리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받는 정치국위원들이 받는 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호위사령부가 울타리를 해놓고 보초를 쏘고 있다는 것, 전 직접 들어가 봐서 압니다. 저는 김일성 가게이고 친척이고 했지만 저희 가족들 중에는 강양욱 부주석 외에는 이 병동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봉화진료소라는 것은 최고의 간부들, 그것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들, 김정은 식솔들만이 갈 수 있는 병원이 봉화진료소입니다. 그런데 무슨 김정은이 상비약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무슨 약품을 가져다 놓겠습니까? 그건 전혀 앞뒤가 다른 말입니다. 아프면 그냥 봉화진료소라는 최고 시설로 된 최고 병원이 김정은 단독 종합병원인데도 왜 상비약이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전을 할까요?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원이, 현성월이, 김여정이 나왔는데 김여정은 당연히 봉화진료소 대상이고 현성월은 두 번째 최고 병원이 바로 남산진료소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종합병원입니다. 현대아산병원만큼 큰 병원. 이것이 바로 남산진료소이고 이 병원에는 차관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갑니다. 그리고 차관급 이상뿐만 아니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교 공관원들도 바로 이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외국인 전용 병원이 있지만
그건 외교단 사업총국병원이라고 따로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고치지 못하고 또 병이 좀 심할 때는 바로 이 남산 진료소에 가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간부 이 차관급만 돼도 부상만 돼도 바로 상비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 남산진료소로 직접 가게 되고 여기 남산진료소는 식솔들까지 자녀와 부인 그 가게까지 모두 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남산진료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봉화진료소가 어떤 병원이고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이 입원하는지 또 남산진료소 자체도 이 병원을 가본 사람들이 아마 우리 한국의 탈북한 망명인 중에는 몇 사람 되지 않을 겁니다. 당전이 부부장 이상, 차관급 이상 정도 돼야 그 가족이 돼야만이 이 병원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남산진료소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런 병원이 있는조차도 잘 모르죠. 안다면 평양의학대학병원이나 뭐 평양시 제1병원, 제2병원 이 정도 조선족숫자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은 알지만 이렇게 최고의 간부들이 가는 병원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 김정은은 자기 식솔들과 그리고 자기 측근들, 조영원이면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이 모든 것을 조직하는 것이 저는 조영원으로 보고 있는데 선전 매체 김정은의 그 이민이천 실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이런 선전 매체물을 만들어서 노동신문이나 또 조선중앙TV에 내보내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영원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보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 오히려 김정은을 고맙게 생각하고 김정은이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상비약을 지함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설주하고 앉아서 포장해서 즉 장티부스와 콜레라 같은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 이 황해남도 지역에 의약품을 보내는 이런 노동신문이나 TV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 북한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그 상비약을 보내줬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것을 고맙게 생각할까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내오게 된다면 특히 김정은뿐만 아니라 현성원이나 김여정 또 조영원이와 같은 또 이일한 당비서도 나옵니다. 이일한 선전비서와 같은 이런 고위 간부들이 집에는 저렇게 박스로 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 단 하나의 약이 없어서 그것도 아스피린이나 테라미진, 신토미젠과 같은 이 장티수나 대장염에 먹을 수 있는 약이 단 하나도 없는 그리고 약국에 가도 없고 장마당에 가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일반 주민들이 저것을 보면서 과연 고마워할까요? 야, 정말 자기 집에 아끼던 약품을 우리 전염병이 걸렸다고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내려보내주는 장군님 너무 감격해서 우는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다 연출한 거죠. 자, 이 사진이 지금 조영훈이죠. 다 빠지고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이 배가 한참 많이 나왔는데 김정은이만 뚱뚱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살을 다 뺀 모양입니다. 이 부인이죠. 의약품. 얼마나 가지수도 먹고 한 박스 여기다가 지금 차곡차곡 지금 개서 넣습니다. 이거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약품입니다. 자기 집에 있던 이런 의약품들을 다 지금 황해남도 인민들한테 봉성스럽게 보내주는 이 집 좀 보세요. 저택인데 여기는 아마 고실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면서 호화로운 약품들을 가득 가지고 사는 이 사진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북한 소식이 오면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일환입니다. 이 소파 놓고 이렇게 호화로운 것보단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일환이도 정치국 위원이고 선전비서인데 이 부인하고 같이 의약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다 포장하고 있고 자, 이 사진이 또 이거 재미있는 사진인데 여러분 현송월입니다. 이 주변 보십시오. 저택. 여기는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이게 보니까 지금 이 당주항연의 본부총사에 있는 그쪽 같은데 자간 어쨌든 사무실 당주항의 본부총사에서 일합니다. 이 김정은이 옆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약품을 들고 저 혼자 지금 당주항의 총사로 걸어오는 모습. 그게 의약품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찍힌 사진이고 바로 이거죠. 이 사진은 김여정과 최측근들이죠. 현송월, 김여정, 이일환, 조영원 이 가족들이 이렇게 총 떨쳐놔서 자, 여기는 당전의 조직지도부, 선전선도부 책임일꾼들이라고 했는데 이 조직지도부는 조영원이고요. 자, 선전선동부는 이 이일환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는 소기실 부실장. 여기는 이제 총괄본부장, 부부장을 하고 있는 이 현성울이고요. 자, 이렇게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의 주민치료비나 의약품을 기증하고 있다는 걸 노동신문에 실었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조선중앙TV로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이설주와 함께, 이설주네 집이겠죠. 이설주도 뚱뚱해졌습니다. 같이 앉아서 폭은 폭주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임신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뭐 모르죠. 이제 막내가 지금 3살인가 4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자, 김정은이 지금 살이 상당히 많이 찐 사진입니다.